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 신세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22 통화정책회의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지표도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0만 9천 명으로 48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속보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빅 이벤트에 걸쳐서 그리고 지표도 발표되어 있는 만큼 많은 분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2부 함께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이신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저희 방송 많이들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 접수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20만 9천 명으로 48일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지표 발표까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3% 돌파와 동시에 일단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나왔는데 일단 최저치로 확인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쉬어가는 동안 시장은 어떻게 또 변화하고 있을지 현재 구간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반등을 좀 약하게 본다라는 그런 분석을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S&P 500 지수는 고점을 조금 더 높이지 못하고 여전히 같은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2650.75포인트로 0.18%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스닥은 6604.75포인트로 초반의 상승폭보다는 조금 반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가 더욱더 빠지면서 1.22130달러까지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03% 보합권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 상승해서 다시 또 하락 전환하면서 1322.6달러까지 다시 한번 눌립니다. 0.14%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도 68달러 회복된 이후에 초중반대까지도 가격대가 회복이 됐었지만 다시 한번 좀 내리면서 68.28달러로 눌립니다. 0.40% 상승세만 이어가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보셨고요. 달러 인덱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는 일단 다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90.98 라인까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0.06% 보합권까지 올라가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구간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마스터님의 언급과 분석과 마찬가지로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폭이 좀 크지 않고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박노준 마스터님이 또 매도에 대한 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적으로 가격대가 빠지고 있는 현재 부근의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30분이 지나간 시각인데요. 개장 이슈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지 박나은 캐스터 통해서 먼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각 10시 30분부터 이제 개장이 됐고요. 네, 개장 소식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지금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이제 실적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역시나 상승 출발했다라는 문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그리고 그 외에 치폴레라고 하나요? 네, 이 기업 역시나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두 가지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의 실적과 하나는 워싱턴의 새로운 움직임이다. 즉 정치 상황이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기업 실적은 꽤나 좋은 성과였고 앞으로 더 이상 이것이 계속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즉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 굳이 안 좋을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S&P 500의 기업들 중에서 발표를 한 기업들 중 81%가 기대보다 이제 호조세를 나타냈는데요. 지금 ECB의 이 드라기 총재의 발언은요, 여전히 유로존은 강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최근에 조금 다소 좀 약세를 보였지만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크게 드러냈고요. 그리고 양적 완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소식도 역시 개장의 소식에 함께 전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5일 소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요 회담을 앞두고 또 이런 발언들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정리가 될 것인지 지켜보는 만큼 조금 더 투자자들이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전문가 조언까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 계속해서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속보 외신 쪽에 개장 이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2부 오프닝 하자마자 지수가 좀 눌렸었던 상황 속에서 바로 급등을 하네요. 맞서님. 네. 네.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고요. 네. 지수 고점을 돌파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저점에서 많이 잡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천천히 안전하게 분할로 청산을 하면서 수익 편하게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1부 마지막 좀 마무리할 시간대 지수가 일단 눌렸을 때 그때 또 마스터님이 개장하자마자 다시 한번 좀 저점 매수 의견 드렸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올라가면서 S&P와 나스닥 모두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75% 넘게 0.75% 넘게 상승하면서 6,622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자, S&P도 초반에 눌렸었던 가격에서 다시 한번 좀 탄력적으로 받아가면서 2,655.50포인트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매수에 대한 뷰를 저희가 가격대 박노준 마스터님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또 청산 가격 역시도 제시해드린 가격대 잘 확인하셔서 저희 좋은 수익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2부의 문을 열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들려온 속보 다시 한번 전달해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바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최근 가격대와 그리고 여러 이슈들과 시황적인 부분이 참 설켜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가격대가 초반에 가격대 지키지 못하고 빠지면서 68.22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 홀로 업이고요. 지금 외신 쪽에서는 관망이고요. 마스터님이 크루드오일도 다운 주셨고 해설위원도 역시나 다운의 의견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고점 부근이에요. 70달러 돌파를 앞두고 참 궁금한 가격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네. 다운 의견 주셨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일단 좀 아쉬운 게 오일도 거래를 했습니다. 일단 그래요? 유튜브에는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일단 지수는 나스닥 6,630선 넘었습니다. 네. 다 청산 나와야 돼요. 네, 수익 다 가져가시고요. 나스닥은 사실상 이제 마이너스가 있는데 아까 방송하면서 하면서 청산하는데 청산 잘못해가지고 다시 또 매수를 잡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마이너스 있고 이런데 오일을 지금 보면은 68.27에 매도 진입을 했죠. 네.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짧게 보자고 해서 미리 유튜브에다가 오일 매도 진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청산을 했고요. 지금 16, 17 이 부분에 짧게 청산을 했고 그리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청산 다 했고 골드도 사실상 지금 이 이후에 해야 되는데 골드 같은 경우도 지금 매도 진입 사인을 방송하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골드도 지금 매도분을 수익을 거둬서 지금 오늘도 지금 한 거의 1,800달러 지금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지금 오일은 그렇습니다.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이슈가 조금 약간 좀 사라지는 상황? 예, 좀 이슈가 지금 그전에는 이런 해협정 파기 그런 이슈 있었었고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됐었었고 무역 전쟁 일단 관련 사항들이 전부 다 이제 시리아 이슈도 있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잠잠하죠. 정말 다 잠잠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가격적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지금 박스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박스거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이슈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새로운 게 필요해요. 예. 이제 다시 한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언이 또 필요합니다. 예. 발언을 한번 나와야 이제 또 오일은 뭐 급등을 하든지 급락을 하든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딱 적정의 박스 지금 4월 18일 급등 한번 주고 추가 상승 19일 날 나온 이후부터 이제 안전하게 박스 구간 나오고 있죠. 70달러 못 가고 지금 69.30 부근대 상승 상단이죠. 상단. 그다음에 하단은 하단 뭐 굉장히 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딱 교과서적으로 지금 지지선 딱 알려주고 있습니다. 4월 24일 날 저점 67.14. 그다음에 그 뒤에 4월 25일이죠. 한 번 정도 내려갔을 때 67.11. 그 부근대에서 한 번 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세요. 파동이 이렇게 쭉 가다가 한번 크게 눌리고 그 다음에 상승 파동 준 다음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상단과 하단선 지금 계속적으로 박스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오늘도 지금 일단 상승을 한번 줬어요. 네. 상승을 한번 줬고 중간에 들어간 이유는 추세가 좀 어느 정도 패턴이 나올 때 제가 대략적으로 아까 들어간 가격이 68.30 부근 라인이거든요. 꺾여가고 있고 지금 현재 하방 파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편입을 한 거죠. 매도 편입하고 오늘 저점을 뚫고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밀렸을 때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온 거죠. 예, 그렇게 일단은 매매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면 짧긴 짧은데 밑꼬리가 짧긴 짧은데 그래도 지금 이평선이 지금 11 이평선인데 이 부분에서 살짝 지지가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점 밀리지 않고 다시 상승 좀 해서 68.40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일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은 좀 오늘 나왔다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저점이 밀리지 않으면 68.50 많이 올라가면 50, 그 다음에 68.10, 이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종가 마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지금 더 내려가서 지금 시가 68. 오늘 03인데 이 시가 정도 68. 05 정도, 08 정도 그 정도 라인 갔으면은 오늘 저점은 크게 밀릴 수도 있습니다. 밀리면서 이 밑에 이평선, 11 이평선까지 밀리면서 그대로 오늘 내려가면은 좀 크게 가면은 67.70 정도 부근까지 하방 밀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전략을 오늘 세울 때 네. 지금 여기서 저는 아까 들어갈 때 지금 같이 들어갔을 때 68.30 부근 적정한 때 들어가서 밀리니까 한 열 몇 틱 청산하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들어가면 좀 손해예요. 그죠? 손해예요. 그래서 더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한 68.40 정도 부근. 좀 빠르다 싶으면 30에서부터 들어가서 40 라인. 그 사이에서 분할 매도 진입해서 또 내려가면은 한 10틱 정도 수익 내고 나오면은 오일은 그렇게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지금 들어가서는 반등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대로 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 같이 들어갔던 분들은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본전 걸어놓고 지금 저점을 밀리는 기대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들어가고자 한다면은 조금 애매하죠. 지금 또 밀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어찌 됐던 간에 하방을 본다 이거죠. 하방을 본다 이거고 오일은 일단 주봉이나 월봉을 봤었을 때는 여전히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예요. 그래서 그때도 전주에도 해설위원회와 같이 얘기를 했지만 70달러 일단 돌파하면은 흐름으로 한번 간다고 봅니다. 주봉으로 봤었을 때는 얼마 안 돼요. 그냥 적정하게 조정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상승을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진입하려면은 적정한 눌림이라면은 대략 67.50 그 부근대 이하로 밀렸을 때 중장기적으로 매수를 들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흐름은 오늘은 매도 흐름을 지금 보고 있다. 안 그래도 지금 많이 밀렸었죠.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좀 나눠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에는 매도적 관점으로 전략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68.16까지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좀 소폭 반등하면서 오늘은 제한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의견이신데요. 68.10달러와 68.50 사이에서 좀 지난해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시, 반등 시에는 매도적인 관점으로 이 가격대 레인지 안에서 좀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시가까지 다시 한번 좀 내려갈 시에는 시가를 좀 깨고 저점이 더욱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까지 함께 봐드렸고, 중장기적으로 매수적 관점이시지만 현재 부분 단기적으로 매도적인 관점을 현재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정철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 5일 같은 경우는 좀 사폭 물려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5월 10일 날 이란 핵협상이 들어가기 전에 상승 흐름을 이제 보여주려면 여기서 좀 밀려줘야 아주 아름다운 상승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은 이제 5월 10일 핵협상까지는 긴장 고조하면서 쭉 한번 더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추가로 미리 올라가기에는 약간 좀 빠르다. 국면상 좀 빠르다는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단은 제가 이루신 거는 금요일날 시초공 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초공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계속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느라고 시초공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살짝 잊은 것 같은데, 이제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나올 이제 시초공 숫자가 추가적으로 늘 경우는 좀 일시적으로 좀 밀릴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승의 여지가 없진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것도 이제 지정학적 이슈인데, 후티 반군이 이제 예멘의 이제 후티 반군이 사우디에게 이제 점점 이제 뭔가 칼을 갈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면 이제 사우디에서 계속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하다 보니까 후티 반군이 이제 오일 탱커를 직접 겨냥해서 이제 계속 미사일을 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불거지게 되면은 반대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사골국물도 아니고 계속 우려먹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예, 반응이 그렇게 쉽게 빠르게 이런 정도 가지고는 반응이 더 나오기 좀 쉽지 않다. 그래서 뭔가 반응이 좀 추가적으로 좀 세게 나오려면 뭔가 하나의 좀 더 대단한 그런 사건이 하나 좀 나와줘야지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추세 상방은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사폭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 왜냐면 5일 재고 발표에서도 사실 하방 압력을 주기에는 괜찮은 재료였긴 했는데 밀리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좀 나중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10일에 이란 핵협상이 이제 최종 마무리되는 시기 정도까지 간다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그 마무리되기 전에 한 번의 반등은 또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염두하고 가지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펙이나 비오펙 국가들 지난번 제다 회의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이제 쇼잉을 한번 해줬어요. 제다 회의 때 이제 추가적으로 감산을 연장시키려고 하다 보니 이제 추가적으로 감산 연장시키면 5일까지 계속 급등하거든요. 급등하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급등을 만들고 싶은데 너무 빨리 올라올까봐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한 차례 좀 수위 조절하기 위해서 정말 친한 두 친구가 서로 뒤에 이제 모의 다 해놓고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둘이 싸운 격이죠. 한마디로 싸울 거, 너가 이렇게 때리면 내가 이렇게 피할 거고 이런 거 다 짜놓고 합을 짜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펙에 이제 사우디에 이제 한마디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가는 상단은 어느 정도 좀 정해놓고 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단, 빠른 상승은 좀 원하진 않는다. 다만 추세적인 상승은 원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까지도 좀 포함하면은 어느 정도 소폭 밀렸다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데요. 오늘 밀릴 자리는 좀 많이 밀리지 않았나. 그래서 박노 대표님이 또 오늘 또 전승을 또 거두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전히 뭐 같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좀 가는 것이 맞지만 그 안에서 눌림이 있고 지금 밀려야 일단 이런 아름다운 우상향으로 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신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5일뿐만 아니라 일단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그 안에 좀 눌림이 있게 또 가야 대만이 또 좀 그림이 좀 잘 나온다는 그런 분석도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68.07달러까지 다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외신 쪽의 의견도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지금 크루드 오일 가격은요. 네, 이란에 대한 제재에 대한 예상, 그리고 베네수엘라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베네수엘라는 지금 생산이 줄어들고 공급이 그러니까 떨어지고요. 또 그에 대비해서 이제 수요는 증가하면서 이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월 12일 중요한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외 독일 총리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이란에 대한 제재로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도 봤듯이 꽤나 빠르게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언급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하지만 이제 미국의 오일 생산이 증가되면서 또 수출 역시 증가되면서 이 부분만이 이제 가격 상승을 좀 누르는 중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를 설득하는데 별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오일 가격 자체는 이제 완전하게 이제 상위권으로 진입을 했다. 움직이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어쨌든 상위권에 진입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기사들을 보면 CNBC와 또 마켓워치에서 비슷한 전망을 내놓은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보면은 5월 12일 중요한 날을 앞두고 또 이제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이제 중재를 하는데, 미국이 이 정책을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지만 이 트럼프는요, 이 새로운 제재에 대한 설득을 terrible, 이제 엉망이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사인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2015년에 내놓았던 그 협정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고, 또 미국의 그 재무장관 내정자죠, 마이크 폼페이오와 또 존 볼튼 등의 이란 강경파들이 주위에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부추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트위터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결정이 아무래도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상승세인 거는 맞는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혼조세 때문에 단기간으로는 저 역시도 하락에 가까운 관망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 역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강한 이란 제재를 좀 예상을 하면서 이런 불안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5월 12일 날에 결정된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시장의 움직임, 외신 쪽의 의견 확인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까지 살펴드렸고요. 저희가 또 의견 나누는 동안에 유로 FX가 1.22달러를 깬 상황입니다. 1.22달러 깨지면서 지금 현재 부근에 1.2164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상승해서 지금 강보합권에서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에 0.34%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터님이 유로에 대해서 매도뷰 주셨잖아요. 네. 지금 일단은 유로뿐만 아니라 지금 달러 인덱스가 역시나 상승 추세가 지금 연장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91.3 정도 내다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골드 빠지고 그다음 유로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러 인덱스도 좀 더 상승을 가능한데 우리가 청산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도 지금 딱 청산 시기예요. 예, 지금 딱 청산 시기고, 지금 주봉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지금 사이즈가 깁니다. 예,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내일 정도 부근해서, 아니면 오늘 이제 이후 시간이 되겠죠. 어느 정도 말고 올라가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봉으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20주 이평선, 이제 20주 이평선을 이탈을 지금 이번 주에 한 겁니다. 계속 지지대가 이번 주에 이탈했거든요. 그럼 이탈한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이탈 형태로 가는 건 아니고, 이 정도의 가격 사이즈는 지금 이미 이제 이번 주는 거의 다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후는 이제 좀 꼬리를 말고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딱 청산 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갔으니까 지금 청산을 해 주시고, 너무 욕심부리면은 일단은 다시 수익 낸 거 되돌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산을 쭉
뭐 모두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 매도 뷰 말씀해 주신 만큼 다시 한번 좀 소폭 올라가고 있는데 청산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이슈 크루돌까지 말씀을 도와드렸고요. 크루돌 68.02달러까지 내려가면서 잠시 후 다시 한번 좀 가격대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이슈는 골드입니다. 일단 골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달러 인덱스에 최근에 또 영향을 받으면서 현재 1320달러가 깨졌네요. 오늘 상승 쪽에서 하락 전환된 이후에 1320달러가 깨지면서 1419.4달러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현재 부근에서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 의견 나눠볼게요. 네, 골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스터님 지금 관망 들어오셨고 저와 해설위원님 그리고 박나은 캐스터까지 모두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상승 반등을 한 이후에 다시 빠졌어요. 어제장이 워낙 좀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대로 추가적인 반등을 좀 예상했었습니다만 이내 좀 빠지네요. 마스터님 네. 관망이십니다. 네. 네, 관망해야죠. 왜냐하면 네. 초반에 지금 골드 아까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네, 맞아요. 아까. 그래서 1325, 26에서 매도 진입하고 청산하고 중간에 내려갈 때 아까보다 수익이 늘었죠. 아까 1,800달러인데 2,300달러 늘었잖아요. 네. 골드 수익입니다. 중간에 1,323 정도에 들어가서 또 청산을 했는데 뭐 1,317선까지 그냥 슈팅 나오면서 밀려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수익이 지금 추가가 된 거고 이제는 하방 들어가기가 이제 애매합니다. 오늘은 골드 계속 하방으로 봤었고 유튜브에도 계속 남겨드렸는데 네. 중간 시점에도 지금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죠? 올라오는데 이제 지지가 돼야 되는 시점이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는 좀 관망을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전에 이제 그 들어가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 보시면은 그 전에 이제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리고 나서 이평선이 지금 거의 지금 45도보다도 더 기울기가 그 음의 방향으로, 음으로 굉장히 지금 그 기울기가 크죠. 그러면은 그 전에 들어 올리고 나서 고점을 주고 나서 약간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약간 양봉이 나왔었죠. 네. 초반에는 뭐 윗꼬리 준 다음에 1325, 26 찍고 있었는데 이때는 그날 저점이 오늘 저점이 지금 한 1323 정도 됐었어요. 뭐 약간 24인가 23일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정도 됐는데 충분히 밑에 저가가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하방 추세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계속적인 하락 추세이고 그 다음에 위에 이평선 올바르게 이게 정직하게 준 거예요. 이런 패턴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머리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봉으로 하락 파동 준 다음에 반등 주고서 내려가고 그다음에 오늘 한번 시가에서 약간 밑에서 형성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평선 그대로 위에서 헤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쭉 밀린 상황에서 아직 하방 슈팅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기서 진입을 해야죠. 진입하고 나서 이제 수익을 거두고 오버 슈팅 나왔거든요. 그냥 어저께 저점이 1320.2인데 이평선 걸쳐져 있잖아요. 여기 분홍색 보시면은 분홍색 네. 걸쳐져 있는데 여기가 1322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오버슈팅 나오면서 단번에 여기서 쭉 깨지면서 밀렸잖아요. 그럼 어저께 저점 지나왔죠.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 파동을 크게 봤었을 때 이런 겁니다. 파동 크게 봤었을 때 여기 고점 여기서 그을 수 있고요. 상단선. 그 다음에 하단선은 여기 계속 지지하는 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대략적으로 1317선 정도 됩니다. 근데 1317선까지는 못 왔고 1317.7까지 왔죠. 그럼 그 부분 때 지금 지지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하방 고만 봐야 되고 아까 만약에 포인트에서 오버슈팅 꽝 하고 내려왔었을 때 바로 얘기했더라면 단기적으로 상방 볼 수 있죠. 바로 들어가서 지금 단기적 반등 나오니까 거기서 한 30틱, 20틱 청산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애매해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는 지금 여기 부분에 지금 1320 찍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도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도 돼요. 그러면 이제 매매 시점에서는 이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는 자리예요. 예. 아까는 매도였고, 그 오버슈팅 나왔을 때, 1417 부근 갔었을 때 그때는 이제 매수였는데, 이제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자리에서 이제는 뭐 양방을 보는 게 아니라 전 관망으로 지금 든 겁니다. 그래서
골드는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골드를 계속적으로 봤을 때 달러 인덱스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달러 인덱스도 지금 이제 꺾이죠. 꺾이니까 유로도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골드도 네. 반등하고 있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달러 인덱스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골드는 지금 주봉 볼게요. 주봉 딱 보면 중기적으로 어때요? 박스죠. 그죠? 우리가 항상 그 해설위원님하고 얘기했듯이 1300, 뭐 50선, 60선, 상단선 찍고 내려가면 또 내려가고.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내려가면은 지금 1317선, 좀 더 내려가면 뭐 15선 정도. 그죠? 하단선이에요, 하단선. 중기적으로 지금 계속 박스권입니다. 조정 구간, 조정이 좀 길어지는 구간인데 여기서는 또 좀 어느 정도 중기적으로 좀 지지가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내일까지 해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 골드가 1325선 이상 올라가서 이번 주가 마감이 되면 다음 주도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봅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 다음 주에는 대략 내려왔었을 때, 그러니까 이번 주에 1325 이상에서 끝나는 경우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1300 뭐 한 20선 부근 때 왔었을 때는 그때 매수하면은 어느 정도 반등 주니까 또 올라가면 청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여러분들 좀 그 교육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저는 이렇게 다각적으로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이전의 추세에서는 매도 뷰가 맞다라고 하지만 지금 추세는 또 계속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현재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일단 주봉상으로 일단 가격대가 1325선에서 마무리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1320달러 선에서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번 주의 흐름 마무리 좀 잘 살펴보시고 다음 주의 대응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에 대해서 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앞서서 말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0.23% 다시 한번 좀 반등하면서 91선 재돌파합니다. 91.24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제장에 있었던 고가에서 오늘장의 고가 조금 더 높여가고 있고요. 오늘의 고가가 91.275선인데 다시 고점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먼저 또 마스터님의 의견 들어봤고 일단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골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골드도 유로화라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흐름이 좀 더 강하죠, 이게. 근데 지금 현재 그 달러 인덱스 워낙에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에 대한 문제가 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지금 상황에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계속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레벨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올랐던 거는 주간 실업선의 총가에서 나온 뒤로부터 지금 추가적으로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 지표 자체가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달러가 추가적으로 올라왔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골드 자체도 좀 추가적으로 밀렸고 유로화도 밀렸고 다 밀렸는데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하방이 조금 더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제 시황부가 일주일 시황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깰 가능성도 좀 있다. 깨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은 이제 1110선까지도 좀 밀릴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하락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음 방향,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방향에 따라서 다음 방향을 좀 더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좀 얘기 드리자면, 최근에 비트코인 시세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대체제로 인식되고 있는 지금 골드 같은 경우가 밀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아주 좋은, 방향 팁이지 않을까. 지금 뭐, 비트코인 자체는 최근 오늘하고 어제는 조금 밀리고 있어요. 조금 밀리고 있는데, 이 대체제라는 부분을 좀 반드시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은 전체 흐름 추세로 봤을 때는 역외관계를 계속 끼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가 좀 불거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정학적 이슈가 이제 불거지지 않는 지금 상황이죠. 지금, 평화라는 단어가 지금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죠. 우리가 내일 정상회담을 합니다만은, 남북 정상회담을 합니다만, 중국이, 좀 화가 났나 봐요. 중국 화가 나가지고, 예. 인도 총리하고, 모디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내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이,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디 총리하고 우리나라 똑같은 날짜에, 자기들도 정상회담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도 인도하고 지금 상당히 좀, 국정 분쟁으로 전쟁 지점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나서 일단 얘기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지금 피스, 평화라는 이 분위기가 상당히 좀 퍼져 있기 때문에 골드가 좀 상승하기 좀 쉽지 않은 구간이 좀 노출되지 않았나. 일단 내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한 정상회담은 절대 없다. 일단 정상회담 무조건 성공하거든요. 왜냐면 어떻게든 이유 찾아서 내서라도 성공하게끔 이제 얘기를 나오는 게 이제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약간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돼서 오르기에는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해설위님의 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박남규 캐스터의 외신 쪽 의견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골드는요, 5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채 금리와 또 달러의 강세 때문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이제 현물의 골드의 구매, 그러니까 현물 골드의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보면서 사실 가격대 뭐 1310에서 1315일대가 좋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에 이 골드 가격이 1310에서 1360 사이 정도에서 막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전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말하기를 금요일에 US GDP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가격에 새로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예상 외의 경제 성장과 또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또 부추기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골드 가격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로이터의 그 테크니컬 애널리스트가 말하기를 1317 정도를 지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1310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CB의 통화 정책이 솔직히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질지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310이라는 숫자를 외신들은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회담에 대한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회담을 많이 앞두고 있는 만큼 금 가격에는 그닥 좋지 않은 부정적인 가격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317달러의 지지, 하지만 1310달러까지도 하방 쪽으로 열려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있을 뭐 정상회담이라든지 각종 이벤트 이슈들이 골드 가격 상승 쪽으로보다는 하방 쪽에 대한 의견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이슈 골드까지 저희가 살펴드렸고요. 자, 일단 골드 가격은 1318달러까지도 다시 한번 좀 넘보는 상황이고, 일단 중요한 것은 현재 시세 또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면서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6641.25포인트로 1.02%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S&P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5%, 0.50%에 가까운 상승세로 2659포인트까지 올라와줬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밀린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올라와주는 흐름이고 1.21580달러까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골드는 방금 전에 살펴드렸듯이 1319와 1318달러 선에서 공방 벌이고 있고요. 자, 크루드오일이 앞서서 마스터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지가 되고 이제 오늘의 시가가 깨지지 않으니까 다시 지지가 되고 올라오네요. 68.17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91.2909으로 0.28% 상승세 보이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현재 부근의 시세를 다시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8달러 초반대 라인 지지가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좀 낙폭이 이전에 있었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만회하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로는 마스터님이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뷰도 남겨주시고 전략도 좀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질문들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유튜브에 올려주신 의견 저희가 좀 상담 내용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신 의견인데요. 마스터님의 진입과 청산 시점을 또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워낙 또 마스터님 나오셔서 여러 종목들 가운데 전략을 잘 챙겨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방송에서 다 말씀을 드리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차후에 일단
뭐 교육 프로그램은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뭐 관심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가지고 일단 뭐 그렇게 할 거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요. 일단은 뭐 그거를 뭐 계속 여기서 말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아까 제가 지금 지수 차트를 볼까요? 나스닥 지수 선물 차트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상승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6,630선 뚫고 올라가면 뭐라고 했죠? 제가 매도 진입을 다시 해야 된다. 자, 내려갔습니다. 6,620선까지 내려갔죠. 내려갔다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 구간도 6,630에 정확하게 거기서 진입을 했더라도 20선까지 내려왔었으면 틱수만 따져도 벌써 그죠? 10포인트니까 40틱입니다. 그죠? 예, 굉장한 틱수예요. 자, 중요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까 비법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 방향성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뭐 굉장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방향성에 걸맞게 한 50%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매매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예. 자, 이거 결론적으로는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구간에 자, 고점부터 떨어진 구간이 굉장히 큽니다. 매매 타이밍이죠. 오늘 아까 제가 지수 양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일단 상승분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이 하락, 이 파동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이 구간대에서도 매매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실시간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골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방을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는 관망이에요, 관망. 왜냐면 그 타이밍에, 그 시점에는 이제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물론 크게 이제 밀릴 수도 있지만 이제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죠. 손절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매매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청자분들을 봤었을 때 항상 방향성만 일단은 얘기를 하시고 항상 그것만 오로지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성은 항상 시점마다 틀려집니다. 이제 제가 아까 지금 매매 포인트 알려드렸다시피 방향성 항상 그 시점에 계속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뷰를 항상 고정되게 하지 말고 시점마다 유동적으로 본인의 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상방 봤다가 한 30분 지났는데 이제는 충분히 나온 상황이면 이제 다시 뷰를 하방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유연하게 대응하고 뷰도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틀이니까요. 그 리스크 관리할 때도 그게 굉장히 크다는 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수에 대한 뷰 어려울 수 있는 시장인데 역시 마스터님 나오셔서 두 지수에 대해서 1부부터 탄탄한 전략을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계속적으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질문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내일장이 또 남북 정상회담인 만큼 이 질문들 많은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 유튜브에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마스터님 나스닥 지수랑 연관해서 코스피 선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내일장에 우리 현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선물 시장 역시나 이제 또 궁금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마스터님 나스닥 지수를 지금 방금 전에도 리뷰를 해주셨지만 내일장에 오늘 선물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국내 선물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대응 자리는 내일 또 시작 가격이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지금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네. 일단 그 부분은 내일장 봐야 되겠죠. 시작하고 나서 봐야 되고 중기적인 뷰를 좀 말씀드리면 아까 초반에 제 방송 하면서 쭉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머니 무브 현상 지금 일단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금리 인상도 할 거고 달러 가격 올라가고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이고 그래도 일단은 지속적인 현상으로 지금 갈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 미국 지수는 미국 지수지만 그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는 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개발도상국들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크게 일단은 외국인 자본 빠져나가면서 한번 금융위기가 한번 오지 않았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셀코리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에 대한 걸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크게 계속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중기적으로 봤었을 때 물론 내일 반등 줬다가 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한 번에 크게 빠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만 뭐 뷰를 말씀드리면 지금 반등이 우리 국내장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적절한 반등 뒤에 다시 빠진다고 봅니다. 국내 선물도. 그렇기 때문에 뷰를 좀 국내 선물은 중기적인 뷰를 좀 약간 하방 쪽으로 반등 뒤에 하방 쪽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해설위원님의 뷰도 들어보고 싶어요. 안 그래도 제가 자료 하나를 딱 뺐는데요. 네,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올해 1월 8일부터 4월 25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빼고예요. 오늘 빼고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선물 순매도 보시면 6만 계약입니다. 6만 계약.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계약을 순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는 현물은 3조 1,000억 원어치 팔았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이럴까? 외국인 투자들이 왜 이러나? 왜 이렇게 팔아 제끼고 있나? 를 보시면은 이제 오늘 좀 그 추세를 상당히 좀 반락할 만한 그런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죠. 지금 보시면은 오늘이 이제 13,000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중국 A주가 MSCI 편입이 예정이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편입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글로벌 ETF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여러분 시청자분들 글로벌 ETF 펀드 매니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벤치마크를 MSCI 지수를 쓰는데 이게 이제 중국 A주도 여기에 편입이 되면 그러면 아시아 섹터에 있는 투자되는 돈을 일부를 중국으로 넣어야 돼요. 돈을. 그래야 벤치마크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 지수를 그대로 따라서 맞출 수가 있어요. 수익률 자체를 인덱스 펀드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딘가에 돈을 빼서 일단 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거 작업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미 있는 반전이 오늘 좀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오늘 선물 13,000개에서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 섹터 편입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가고 있고요. 중국 A주 편입이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자금이 싹 빠져나갈 가능성을 염려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하기로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단계까지는 현재 어느 정도 좀 된 상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물이 좀 순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 이제 다시 2차적인 단계로 가면 또 다시 이제 자금이 빠져나갈 텐데 그런 부분을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 좀 장기간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 오늘 나왔던 의미 있는 반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고 추가적으로 뭐 내일 이제 좀 또 남북 정상회담 전날이라 그런지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추세적으로 단기간에 좀 반등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내일장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 살펴드렸고요. 자, 이어서 빠르게 또 질문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끝자리 3295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달러 때문에 유로가 움직일까요? 아니면 유로 때문에 달러가 움직이나요? 마스터님, 네. 골드가 움직이나요?일까요? 골드가 움직이나요? 달러가 움직이나요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좀 질문을 화면 속에서 확인하는데, 뭐, 달러와 유로의 상관관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질문의 의도를 지금 저도 헷갈리긴 한데, 중요한 건 지금 달러 때문에, 유로랑 골드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동안은 달러 인덱스에 이슈가 별로 없었어요. 이슈가 없었었고 달러가 계속 박스권에서 지금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이제 상승 추세를 완벽하게 그려주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지금 일단 지금 뭐 국채금리 상승하고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는 특히나 골드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또 안전자산의 매력도로 올라갔었어요. 뭐 중동의 리스크나 뭐 북한 리스크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자산 대비해서 또 안전 자산의 또 매력도로 인해서 투자 매력도로 인해서 갔는데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잠잠해요. 뭐 지금 이슈들이 잠잠하니까 달러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 골드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도 지금 금리 동결했고 별다르게 지금 뭐 드라기 총재 지금 뭐 어디로 갈 방향을 지금 제대로 얘기 안 해주니까 지금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에 대해서 그리고 달러 이 상관관계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알찬 2시간 이어갔는데요. 마쏘님은 나오시면 정말 빅 이벤트가 있고 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어떠셨어요? 오늘도 일단은 뭐 오늘 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장 이렇게 다각적으로 지수나 골드나 오일이나
일단 뭐 유로, 자, 특정 타이밍을 잘 잡자. 오늘은 정말로 이 2시간 동안에 다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나오는 종목들을 해야 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다른 종목들이 타이밍이 안 나오고 특정 종목만 타이밍이 나오면 그 종목만 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은 지금 다 타이밍이 시점이 나왔거든요. 이 2시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매 시점, 타이밍을 잘 보고 안 나오는 종목은 버리자. 뭐 이렇게 오늘은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도 고점 기록한 이후 또 빠지고 있습니다. 네. 박연동 캐스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남북회담 이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소식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뭐 좋은 일이겠지만 또 각 이슈별로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구체적으로 내일 알아보면서 2시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해설위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일단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독일 같은 경우 동독과 서독의 정상이 만난 지 30-40년이 지난 뒤에 통일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지 지금 한 10년 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많은 기간이 남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좋은 평화의 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알찬 내용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